이제 고교학점제 상태에서 이제 입시도 하고 이제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내용을 알고 가면은 도움이 좀 많이 되겠죠. 좀 선생님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고교학점제로 대학을 이제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생활을 준비해야 될 텐데, 일단 입시제도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제 아직 모르죠. 아마 대충 크게는 알 거예요. 뭐 학종 아니면은 뭐 수시하고 정시 알고 있고, 수시에서 뭐 학종하고 교과 정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뭐 특별 전형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입시 제도를 내가 어떤 유리한 전형으로 잘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대부분 이 지역 학생들은 아마 학생부 종합 전형을 아마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럼 이제 학생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좀 알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본인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뭘 하고 싶은지, 어느 학과를 가고 싶은지에 대한 좀 큰 그림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학생부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 내가 가고 싶은 학과를 위해서 들어야 되는 동아리도 있고, 들어야 되는 과목도 있고, 그다음에 해야 되는 적성 체험도 있고, 그다음에 진로 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있고 목적 의식을 갖고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생활기록부에서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장래 희망란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었는지에 대한 그런 어필을 뭘로 해야 되냐면, 결국에는 내가 한 동아리 활동, 그다음에 내가 선택한 선택 과목, 그다음에 그 과목의 성적, 진로 활동, 이런 것들로 그 안을 다 채워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학생들하고 또는 다른 지원하는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하고 내가 비교가 되고 더 튀게 되려면 그 학과를 위해서 나는 3년 내내 준비를 하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를 결국에 어필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색무취가 되면 안 돼요, 결국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는 이미 선택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 어느 학교를 가는 게 나한테 유리할 거냐에 대한 부분도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거 계속 강조했지만 적성 검사를 안 해본 학생들은 미리 해보고 내가 어느 계열에 적성이 있고 어느 계열로 가는 게 본인한테 좀 더 맞는 진로일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진로 희망사항도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진로 체험이라고 아마 고등학교 과정 중에 있을 거예요. 그 부분도 좀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다 해당 사항이 있는데, 문해력이 대단히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이게 약간 쇼츠에 절여져서 그래요. 네, 긴 문장을 읽다 보면 되게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수능 지문을 보면 되게 길어요, 생각보다 문장이. 그래서 언어 영역 같은 거, 국어 영역 같은 거 풀다가 문제 보고 뭐라고 그랬지? 다시 가서 읽어야 되고 하는 문장을, 긴 문장을 읽는 집중력도 떨어지고 문해력도 떨어져서 가급적, 그러니까 문학 서적 말고 비문학 서적을 좀 읽으면서, 왜 그러냐면은 문학은 국어 공부를 하든 수업을 듣든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는데, 비문학은 내 배경 지식이 없으면 해결이 안 돼요. 읽어도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아예 내가 경험이 없거나 배워본 적이 없으면은 아예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국어 문제는 내가 보고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당연히 이제 공부를 할 때 계획을 세워서 좀 공부를 하는 그런 습관도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고교학점제로 바뀌게 됐는데, 좀 잘 안 나오네. 일단 보면은 교육 과정 자체도 좀 바뀌었고, 예전에는 시간표가 나왔거든요, 그냥. 근데 여러분들 아마 지금 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 보면은 공통과정 같은 경우는 거의 시간표가 나와요. 그냥 현재는 시간표가 나오는데, 공통과정이 아니고 그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시간표를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야 되는 과목도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느 계열로 갈지에 따라 좀 다른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계열은 없어요. 지금 문이과로 나눠서 수업은 하지는 않고, 대신에 가려고 하는 학과에 따라서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 좀 존재를 하게 되겠죠. 수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그다음에 수업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아마 찾아가는 형태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아마 2학년부터. 그 다음에는 평가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 예전에 이제 성적이 나왔는데 이제 이번에도 성적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제 학점이라는 개념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서 이제 성적도 다시 설명을 해주겠지만은, 성적이 쭉 나오고, 이게 대학에서 보면 원래 A, B, C, D 하고 그다음에 F거든요. F가 나오면은 이거를 이수했다라고 안 쳐주고 재수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한 번 더 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고교학점제도 기본적으로는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게 A, B, C, D 하고 E가 나와버리면 다시 들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한번 주어질 거예요. 보충 수업으로, 그러니까 원래 대학은 여름에 계절학기라고 해가지고 방학 때 그 과목을 다시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학교 운영상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공부 형태로 해서 다시 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최저 기준이 2가 40점이에요. 40점보다는 더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출결이 되게 중요해요. 전체 출결 일수의 3분의 2 이상은 나와야지 그 학점 이수가 돼요. 3분의 2 이상을 만약 결석을 해버린 3분의 1 이상을 결석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 학점은 아예 이수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출결 사항이 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수 학점을 다 이수를 하면 일단은 졸업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자체는. 그래서 졸업 기준이 총 얼마냐면은 192학점이에요. 그래서 교과가 174, 창체라고 해서 이게 18학점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교과목별로 학점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이제 중학교 때는 시수라고 그러죠. 수학은 뭐 일주일에 뭐 한 4시간 들었고, 그렇죠? 뭐 국어 3시간 들었고, 과학도 3시간 들었고, 뭐 기술과정 2시간 들었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그게 아마 해당 학점이 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다음에 창체는 그냥 학교만 다녀도 참여만 해도 예, 주어지는 학점들이 존재를 한다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죠? 뭐 졸업식, 그다음에 뭐 개학식, 자체활동, 수련회, 수학여행 다 이것도 전부 다 학점으로 이수가 돼요. 그러니까 가급적 학교에서 하는 그 행사들은 많이 참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어찌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리고 이제 동아리 활동이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마 이제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이제 무슨 동아리를 들어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방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학과에 대한 진로, 나의 목표를 이 학과를 잡고서 노력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동아리예요. 그래서 해당 관련 동아리, 내가 가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내가 물리학과를 가고 싶어요. 물리학과를 가고 싶으면은 과학 동아리 중에서도 물리 관련 동아리를 듣는다던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신문방송학과나 언론정보학과나 아니면 광고홍보학과 이런 데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신문 동아리, 아니면은 뭐 기자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방송반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해당 관련 동아리를 들어서 나의 그 진로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성과를 냈다. 거기 안에서도 가급적이면 동아리 장을 하든 아니면은 뭘 하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담당 선생님들이 거기다 여러분들 코멘트를 달아줄 때, 내가 무생 묻히고 존재감이 없는 학생이면 딱히 써줄 말이 없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고 어느 학과를 가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이거를 했고, 그래서 무슨 노력을 한다는 걸 선생님한테 되게 많이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도 써줄 말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여러분들한테. 그 다음에 출석률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3분의 2 이상, 그 다음에 학업 성취율이 40%, 기본적으로 보면 40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다 지필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행평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행평가도 좀 열심히 해줘야 되고, 이게 40%가 넘어가야 D예요. 밑은 E예요. E가 나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해당 교과 선생님들이 학업성적관리위원회라는 걸 통해서 얘를 올릴지 말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제적 안 시키고 다음 학년으로 올리려고 하겠는데, 그래도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출석일수 미스난 거랑 줄 세워가지고 막 20점 맞았어요. 이런 애들은 못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머지 공부를 하게 돼요. 그 나머지 공부에서도 만약에 이거를 패스를 못 해버리거나 아니면 여기 수업에 참여를 안 한다? 그러면 이 과목 E가 나와버리면 이수를 못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과목은 그해 개설이 안 되기 때문에 1년 더 다녀야 돼요. 학교를. 물론 그 정도까지 개차반으로 학교 생활을 하지는 않겠지만, 예. 근데 이거를 약간 악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내가 공부를 좀 안 해가지고 성적이 무슨 과목이 D가 나왔어. 이걸 A로 맞고 싶어. 그래가지고 1학년 한 해 드랍하겠다. 나는 고등학교 4년 다닐래. 그러지는 않더라도, 아니면은 일부러 첫 시험을 빵꿀 내고 재수강 해가지고 내가 원래 맞았던 점수보다 좀 더 잘 맞으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시험 봤는데 D였어. 근데 다시 재수강 해가지고 B를 맞았어. 이러면 이득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뭔가 저기에 대한 장치를 취할 거예요. 원래 대학에서는 F 맞은 학생이 다시 재수강을 해서 들었을 때 A를 안 줘요. 예, 원래 다시 재도전을 하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고등학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아마 보정을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교과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 융합교과, 뭐, 체육, 예술, 과학, 탐구, 실험, 교양,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요거는 성취도가 나오죠. A, B, C, D, E라고 돼 있는 거는 뭐예요? 성취도가 나와요. 성적이 학생기록부에 표시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총 5등급으로 돼 있고, 요거는 보통 교과는 석사 등급까지 나와서 5등급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나머지는 다 표시가 되고 P라고 돼 있는 거는 이수, 미이수만이에요. 이수를 했다, 안 했다만 표시를 해줍니다. 이거는 그냥 그 A, B, C만 나와요. 지역 진로 체험 활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얘는 상대평가예요. 5등급. 지금 원래 작년까지는 몇 등급이었냐면 9등급이었어요. 9등급이었죠. 수능도 9등급이었는데 이제 5등급으로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통계 정보를 제공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문제를 너무 쉽게 내서 성적을 퍼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분포표하고 이거를 제공을 해줍니다. 대학에. 그다음에 재수강에 대한 여부는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를 거예요. 이걸 얘가 재수강을 했냐 안 했냐에 대한 부분은 근데 지금은 표시를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거 재수강해서 다시 점수를 받았다에 대한 표기는 학생부에는 현재는 들어가지는 않는데요. 네. 그래서 이게 점수가 이렇게 돼요. 이게 원래 9등급제였고 이게 여러분들이 바뀌어서 들어간 5등급제예요. 자, 원래 이 9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4%였어요. 근데 현재 1등급에 해당하는 게 지금 몇 프로냐면 10%예요. 2.5배가 늘었죠. 그럼 1학년이, 한 학년이 보통 한 150명이라고 쳤었을 때 작년 기준으로 보면 1등급이 몇 명이에요? 6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15명이 돼버렸죠. 그쵸? 엄청 늘어났죠. 그리고 보면은 3등급까지가 몇 프로예요? 총 누적 23%잖아요. 근데 24%까지가 B2등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인서울 보통 수도권 대학 지원을 하려면 보통 3등급대 3점대의 학점을 맞아라 라고 얘기했지. 작년 기준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은 누적이 66%면 절반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50%가 딱 중간인데,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요. 왜? 내신이 변별이 없어요. 대단히 쉽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이렇게 되면은 내신을 잘 따기 위해서 조금 좀 내신이 만만한 고등학교를 지원을 한다던가 하는 게 이제 크게 의미가 없죠. 이렇게 돼버리면 제일 이득 많이 보는 데는 어딜 것 같아요? 내신 변별력이 없어지면. 자사고하고 특목고 애들은 이득을 많이 보겠죠. 거기선 내신 따기가 진짜 힘든데 이렇게 극간 차이가 확 벌어져 버리면 절반 이상까지 3등급 줘버리잖아요. 그쵸? 66%까지. 이래버리면 걔네들하고 여러분들 점수가 똑같으면은 변별이 안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쵸? 그러니까 내신의 변별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이 조금 불리해질 가능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래도 윗등급으로 맞게 학점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수능 과목도 이제 선택 과목 없어요. 수능에. 수능 다 공통 과목으로 전부 다 수능을 같이 보게 됩니다. 그 문이과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국어도 선택 과목 없고요. 수학도 없고, 영어도 없고, 사회도 없고, 과학도 없고, 다 없어요. 근데 수능 과목에서 국어는 요게 수능 과목이에요. 화법과 언어, 독서, 작문, 문학. 국어는 다 이걸로 봐요. 똑같이. 수학도 대수하고 미적분 1하고 확통 보는데 대수가 지금으로 치면 수학 1이고요. 미적분이 수학 2예요. 그리고 확통은 현재 이제 문과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보는 2, 3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랬는데 이과 학생들도 똑같이 다 이렇게만 봐요. 그러니까 미적분이랑 기하 벡터는 아예 수능에서 빠져요. 그러니까 수능 과목은 아니지만은 내신 과목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이수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어는 영어 1, 2만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 1, 2만 보게 되고요. 이 밑에는 안 봐요. 그 다음에 문과생, 이과생 할 거 없이 자연계열, 인문계열 할 거 없이 사회하고 과학을 다 같이 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공대를 가려고 하더라도 사회탐구 봐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인문학과 또는 영어영문학과 가려고 해도 통합과학 시험을 봐야 돼요. 선생님이 그렇게 보고 대학을 갔거든요. 사탐, 과탐 다 봤는데, 그것처럼 사회탐구, 과학탐구를 봐야 되는데, 사회는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 1학기 때 배우는 통합사회 1, 2학기 때 배우는 2, 과학은 1학기 때 배우는 통합과학 1, 2학기 때 배우는 통합과학 2로, 배우는 건 1학년 때 배우지만 수능은 3학년 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까먹죠.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선생님은 이제 과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이게 되게 내용이 넓어요. 깊이는 깊지 않는데 넓어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약간 찌질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엽적으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발표를 한 예시 문항을 보면, 그러니까 통합과학 안에 보면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렇게 네 과목으로 실제로 나눠져 있는데 과목 구분 없이 합쳐서 나와요. 그러니까 물리하고 화학 합쳐서 나오거나 아니면 생명하고 지구과학 합쳐서 나오던가 이런 식으로 선생님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통합교과형 문제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융합교과형 문제라는 형태로 한번 바뀌게 될 거예요. 사회 같은 경우에도 지리랑 뭐 역사랑 묶어서 나온다던가 예, 그런 형태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참고로 국영수 과사 중에 전 고등학생, 우리나라 고등학생 통틀어서 1등급이 그래도 제일 잘 나오는 과목이 무슨 과목이에요? 1등급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과목. 무슨 과목 같아? 예, 영어예요. 영어가 1등급이 제일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 영어는 어찌됐든 뭘 제일 많이 해요? 조기 교육을 제일 많이 하죠. 여러분들 꼬꼬마 유치원 가기 전부터 어쨌든 영어 들어봤잖아. 영어 책을 보든 DVD를 보든 뭘 하든 영어에 대해서 접하길 많이 접하잖아요. 영어가 1등급이 제일 많이 나와요. 1등급이 제일 안 나오는 과목은 뭘까? 똑같지 않을까? 여러분들 때 딱 떠오르지 않아? 1등급 제일 안 나오는 과목. 수학. 수학이 1등급이 제일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과학이에요. 1등급이 제일 잘 나오는 과목은 뭐고? 첫 번째 영어고 그 다음에 사회예요. 그러니까 사탐하고 과탐하고 두 개를 해보면 부담이 과탐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은 그나마 좀 나은데 문과로 가려는 학생들 같으면 기본적으로 수학 싫어하고 과학 어려워해서 가는 학생들이 많은데 근데 문제는 이 자연계열 학생들이 그러면은 영어를 못하냐? 영어를 더 잘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공평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학종에서 수능을 안 보고 대학을 갈 수 있는 전형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신하고 면접만 가지고 대학을 갔는데 이렇게 아까 보면 내신이 어떻게 됐어요? 변별이 없어졌죠. 이렇게 되면 수능을 안 보고 갈 수 있는 전형이 없어요. 수능은 무조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을 맞춰줘야지 합격을 할 수 있는 거로. 물론 이건 대학별로 좀 차이는 있겠죠. 예, 근데 아마 수능을 안 보고 대학을 갈 수 있는 전형은 아마 사라질 겁니다. 자격시험처럼 아마 바뀌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뒤에 선택 과목들이 있잖아요. 진로 선택 과목이 있고 융합 선택 과목이 있어요. 이제 진로 선택 과목하고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건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고 진로 선택 과목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학과나 목적이나 학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들어줘야 되는 과목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다른 거는 뭐 그렇다 쳐.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수학, 기하 미적분, 경제수학, 인공지능수학, 뭐 직무수학 이렇게 나와 있고 융합 선택 과목으로도 뒤에 여러 가지가 있다란 말이에요. 딱 봐도 수학 별로 안 듣고 싶거든 이수 과목에서.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들 제일 쉬운 거, 따기 쉬운 거 여기서 보면은 일단 기하 제껴, 미적분 제껴. 아 뭔지 모르겠지만 경제수학도 어려울 것 같아. 직무수학이나 인공지능수학이 제일 쉬울 것 같아. 이걸 됐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대학에서 뒤에 대학별 학과별에 핵심 과목이 있고요. 이수 권장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대학별로 정해놨어요. 이제 발표를 할 거예요. 이 과목을 안 듣고 이수를 안 하면 우리 학과에 지원을 못해 라고 정해놓은 학과목, 교과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대학마다 달라요. 그리고 학과마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목표를 빨리 세우고 내가 가려고 하는 학과를 가기 위해서 무슨 과목을 꼭 이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하고 그냥 성적 잘 나올 수 있는 과목만 이렇게 골라 들었다가는 아예 지원이 안 돼 버리는 경우도 생겨요. 아니 거기서 정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연대에서 자연계열을 볼 때 이제 핵심 과목이랑 권장 과목을 여기다 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과목은 꼭 들어라. 권장 과목은 들으면 좋다는데 들어라라는 소리거든요. 반강제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안 들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아예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통 선호하는 학과 중에 시스템 생물학과 또는 뭐 생명공학부 가려고 해요. 그러면은 미적분을 꼭 들어야 되는 거죠. 수학에서는. 과학에서는 물원, 화원, 화학 2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으면 지원이 안 돼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학과별로 학교별로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홈페이지에 공고가 나와 있을 거예요. 학교별로.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학교, 그다음에 내가 선택하고 목표하는 학과, 거기에서 반드시 요거를
확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핵심 과목 미이수하면 아예 지원이 안 돼요. 그다음에 그렇죠. 이게 내 친구가 들으니까 이게 좀 쉬워서 점수 따기 쉬우니까 해서 들어버리면 나중에 내가 원치 않는 학과를 써야 되는 그런 결과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핵심 과목이랑 이수 권장 과목은 학점을 잘 받아야 되겠죠. 성적이 좋으면 좋을수록 내가 여기 학과를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게 계속 어필이 될 테니까. 그다음에 통합형 수능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심화 과목, 선택 과목이 없어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심화 과목으로 이 학생의 실제 실력을 판가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아까도 얘기했죠. 내신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 심층 과목 이수를 얼마나 잘했나를 대학에서도 뭘 해야 돼요? 판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봐요? 심층 면접이나 논술을 볼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특히나 심층 면접은 거의 볼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에서도 좋은 인재를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필요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제 수능 개편안은 현재 이게 지금 고2, 고3은 이걸로 볼 거고 여러분들은 개편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택 과목 없이 다 뭐다? 공통 과목으로 보게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이 탐구 과목은 몇 점으로 배점이 될지 보통 지금 40점에서 80점으로 갈지 아니면은 50점, 50점에서 100점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평가 보는 과목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영어하고 한국사는 절대평가예요. 영어는 90점 이상이 1등급, 80점 이상 2등급, 70점 이상 3등급 이렇게 들어가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40점 5점 단위로 끊어요. 40, 35, 뭐 30 이런 식으로 끊어요. 근데 한국사도 중요한 게 최저 기준에서 한국사의 등급 최소 기준을 두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거 패스 못 해가지고 떨어진 애 봤거든요. 최저 기준 못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수능 보는 과목은 당연히 이수를 해야 될 거고 해당 과목에 대한 수능 공부까지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수능 안 보고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있을 거예요. 수능 안 보고 대학 가면 대신에 수도권에 있는 데는 힘들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충청도 이남으로 생각을 하면 수능 공부 안 해도 되지만 어쨌든 수도권으로 가고 싶다. 인서울 내지는 경기도권에 있는 학교로 가고 싶다. 그럼 무조건 수능 봐야 돼요. 지거국이라고 하죠.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이런데 뭐 경북대, 경남대, 전북대, 전남대 이런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하고 성적이 비슷하거든요. 거길 가기 위해서도 그 정도 준비는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통합 과학이랑 통합 사회랑 이제 예시 문항인데 이게 잘 보이지 않을 텐데 선생님이 요거는 시트를 선생님 그 채널에 올려줄게요. 가서 다운을 받아서 보세요. 참고로 오늘부로 선생님 그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박수 받을 일이야? 1년 3개월 만에. 그래서 통합교과형 문항이라서 뭐 여러 가지 과목들이 섞여서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선생님도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고 문항들이 아마 문제집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을 1학년 때 배우고 중간에 떠버린단 말이에요. 3학년 때 수능을 보기 위해서 다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1학년 때 해놓고 놓지 않고 꾸준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과학은 아마 문과 관련한 학생들은 약간 고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덜름발이 되지 않게 좀 열심히 해주고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잘 봐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참 여러분들 이제 학생부 기재사항이 바뀌었는데 이거 여러분들 그 아마 중학교 때 아마 경험 많이 해봤을 거예요. 요새 속된 말로 꼴리면 걸죠. 학폭으로. 그죠? 마음에 안 들면 친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짜증나. 그러면은 제가 나 학폭해서 이렇게 걸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버리면 어찌됐든 간에 학폭위가 열리게 되고 중간에 중재가 안 돼버리면 뭐라도 남아버리면 골치 아파요. 대학을 갈 때. 그러니까 가급적 여러분들이 원치 않아도 말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 중재를 하고 이 학폭위로 넘어가기 전에 담임선생님이든 학교에 얘기를 해서 좀 이렇게 같이 중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정시든 수시든 간에 다 지원이 안 돼요. 저렇게 기록이 남아버리면 처분 자체가. 그러니까 학생부에서 학폭 기록이 특히나 뭐라도 나와 있으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좀 해줘야 돼요. 특히나 이 남학생들 가끔가다 흑영염처럼 놀다가 이게 되게 웃긴 게
선생님이 작년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둘이 싸웠어. 근데 싸운 건 아니고 장난을 좀 심하게 쳤어. 헤드락 걸고 뒤에서 남학생끼리 놀다가 한 명이 좀 이렇게 밀었는데 사물함에 머리를 세게 좀 부딪힌 거야. 아파. 그러니까 아이씨 하면서 둘이 멱살을 잡았어. 그러다 둘이 한 놈이 파운딩을 했어. 근데 옆에서 그가 누굴 찍었어. 그래서 그를 틱톡에 올렸어. 근데 둘은 화해를 했다. 근데 찍어서 올린 놈은 학폭위로 넘어갔어요. 제일 나쁜 놈이에요. 찍어서 올린 놈이. 함부로 올리면 안 돼요. 정보통신법도 그렇고 이거 괜히 찍어서 자 봐라 하고 단톡방에 올렸잖아요. 올리는 순간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예요. 함부로 찍지도 말고 찍었더라도 어디 올리지 마세요. 알겠죠?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되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진짜로. 둘은 화해했는데 결국 찍어서 올린 애만 처분받았어요. 4호인가? 받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 기억에. 네. 3호인가? 그리고 이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이 이제 바뀐 게 방과 후 활동이 안 들어가요. 아니, 얘도 이제 아예 원래도 안 들어갔고 안 들어갔는데 이 영재 발명교육 실적도 대입이 반영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이 지금 보면은 연간 1개, 3개만 기재하기로 했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율 동아리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만들어가지고 목적에 맞게 지도교사 선생님 한번 어디서 납치해와가지고 우리 동아리 해주세요 해가지고 애들이 활용했는데 그게 안 돼요. 대입에 반영이 안 돼요. 안 보겠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청소년 단체 활동도 기재가 안 되고 소논문은 원래 안 됐고 이거는 원래 단체 활동은 여기서 활동했어요 라고 기재가 됐는데 이제 그것도 안 돼요. 근데 봉사활동도 보면은 교내외 봉사활동 외부까지 실적이 됐는데 개인 봉사활동한 거는 대입에 반영이 안 돼요. 대신에 교사가 교내 지도한 학교 안에서 한 활동은 반영이 돼요. 그다음에 진로 활동은 둘 다 안 되고, 그다음에 수상 경력 자체가 아예 안 돼요. 교내상도 수상 실적에 반영이 안 돼요. 되게 좋죠. 근데 이렇게 돼 버리면 되게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뭘 보겠어요, 결국에? 성적.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필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동아리. 교내 원래 있던 동아리. 그다음에 독서도 안 들어가요. 원래 책 내가 뭐 읽고 하는 거 독서 활동도 들어갔었는데 그것도 빠졌어요. 이것도 아예 반영이 안 돼 버리니까 실제로 대학에서 볼 수 있는 게 성적하고 그 다음에는 동아리 활동 몇 개, 진로 체험 활동한 거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써주는 세특이라고 해서 세부 특기 사항 그 정도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세특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어필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든 학과 선생님이든 특히나 내가 가려고 하는 학과에 관련된 과목 선생님들한테는 나의 존재를 어필을 많이 해야 돼요. 난 여기를 가고 싶어요.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어필을 좀 많이 해놓으세요. 그래야 선생님이 얘는 여길 가기 위해서 1학년 때부터 노력을 했다, 안 했다에 대한 뭔가 어필이 들어갈 수 있다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그냥 무색무취의 그냥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존재감과 나의 목표를 꾸준히 계속 어필을 해줘야 돼요. 그게 학생부에서 되게 중요해요. 실제로. 그래서 바뀐 거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내신의 변별력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최저 학력 기준은 좀 더 올라가고 결국엔 좋은 학생을 뽑기 위해서 심층 면접이랑 논술을 볼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과 선형 반영 비율이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영하고 그 다음에는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계속해서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선이 원래 점수보다 한 15% 정도 올라갔어요. 작년만 해도.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더 없어지니까 이거보다 더 올라가겠죠, 결국에는. 그죠? 그 다음에 수능에서 선택 과목이 없어졌고 문이과 통합 수능 봅니다. 수학이 대단히 중요해요. 영어는 기본으로 해야 될 거고 결국 여러분들 지금도 약간 통합형 수능인데 참고로 여러분들 수학 지금 현재 보면은 수학 공통은 똑같이 보고요. 선택 과목이 3개예요.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예요. 확통은 문과 학생들이 보통 보고 미적분하고 기하는 이과 학생들이 봐요. 자, 수학 1등급에서 확률 통계 선택한 학생들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과 선택한 학생들이 수학에서 예전에 성적이 따로 나왔는데 지금 같이 낸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등급 중에서 문과 학생들이 1등급을 몇 프로 정도 따갈 것 같아? 15%예요.
나머지가 85%가 이과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이에요. 문과 학생들이 수학에서 밀려요. 너무 많이 밀려요. 그러니까 난 수학을 좀 못하니까 다른 거에서 점수를 따야지 이과 애들은 다른 걸 잘해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싫어도 어려워도 수학을 잘해야 좋은 대학에 갑니다. 대입은 원래 그러잖아요. 이게 수포자라는 말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그래서 원래 수학을 포기하면 대학을 포기한 거고, 네, 영어를 포기하면 인생을 포기한 거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는 기본이고 수학은 최대한 열심히 해줘라,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학교 시험에서 선원 수령 문항 비중이 되게 많이 증가할 거예요. 지금 권고가 20, 30인데요. 최대 100%까지 늘리겠대요. 근데 여러분들은 100은 아닐 거예요, 아마. 예. 그 다음에 이게 특목고랑 자사고 애들이 내신 변별력이 없어서 좀 유리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쨌든 최대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시는 지금 여러분들 인원은 계속 줄어요. 그리고 대학도 통합을 하기 때문에 대학 수도 자꾸 줄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전형도 많이 줄고 수도권은 정시가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때는 다시 바뀔 거예요. 이게 입시 전형 자체가 바뀔 것 같아요. 정시 수시가 아니라 아마 통합형으로 가는 형태로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싶고, EBS 반영 비율이 현재도 50%인데 아마 이거는 아직 많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요. 수시는 크게 학종, 학생부 교과, 특기, 그다음에 이건 여러분들 해당 사항 없으니까 뭐 논술 이렇게 보는데, 논술이 대부분 수학 논술 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논술을 쓰려면 내 수학 성적이 수능 모의고사 2등급 이상은 나와줘야지 쓰는 게 의미가 있어요. 안 그러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성적 자체가. 정시는 수능 100이던가 수능에 80에 교과 20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였는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인원은 계속 주는데 수시 비율은 조금 줄고 정시 비율이 수도권은 늘어요. 지방은 정시 비율이 줄고 수시 비율이 늘어요. 왜? 정시를 쓰면 애들이 안 와요. 여러분들 지방은 대학이 지방대 같은 경우는 3대 1이면 미달이에요. 왜 3대 1이냐면은 가군, 나군, 다군 3개를 쓰잖아요. 그러면 경쟁률이 3대 1이라는 소리는 3개 중에 하나만 붙어도 여기를 안 간다는 소리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결국에 미달이나 마찬가지예요. 3대 1 미만이면은 그냥 여기는 무조건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아무 가까운 데 가고 싶지, 지하철 타고. 그죠? 여러분들 멀리 가고 싶은 학생들 없잖아요. 저 뭐 포스텍이나 이런 데 말고, 대전공대 같은 카이스트 말고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대학에서 수도권은 어찌됐든 간에 수능 반영 비율이 좀 많이 높아요. 네. 그래서 대입 지원 겨냥할 때 내가 무슨 전형으로 어떻게 대학을 갈 건가,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뭔지는 최소한 5월달 안에 결정을 하세요. 어느 대학을 가고 싶은지도. 내가 목표를 삼는 거랑 실제로 가는 건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큰 줄기는 봐야 되고, 그다음에 내신 방법도 또 이게 내신도 반영하는 게 달라요. 어느 학교는 국영수사 과만 보는 학교가 있고요. 거기다가 기술과정이랑 제2외국어도 보는 학교가 있고, 아예 전 과목 다 보는 학교도 있고 그래요. 교대 같은 경우는 아예 음악, 미술, 체육까지 다 보고, 뭐 중앙대,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고대, 연대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사 과만 보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선택별로. 그리고 이수 과목 몇 과목만 보는 학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학별로 내 내신이 점수가 조금씩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빨리 정해야 돼요, 학과랑.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핵심 과목하고 권장 과목, 그래야 정해야 이걸 확인을 해서 내가 뭘 들어야 되는지를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에. 그 다음에는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내가 무슨 학과를 가고 싶고, 그 다음에는 어디를 가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을 어필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이 대체로 다 적용이 될 거라 수능 안 보고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내신이랑 수능 준비도 다 해야 되고, 아마 교과 전형은 없어질 것 같아요. 종합 전형으로. 왜냐면 교과는 보통 내신하고 수능 최저만 봤었는데 지금 내신이 변별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교과 전형은 거의 없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마 여러분들 주가 될 거고, 여길 위해서 내신, 수능, 면접, 논술 요 4가지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심층 면접을 보기 위해서는 겉핥기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좀 심화된 내용의 학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고1 성적이 고3까지 그대로 가는 경우가 73%예요. 네. 올라가는 경우는 한 15% 정도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내 점수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특히나 이제 고3 가서 첫 보는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인데 수능 점수랑 내 3월 모의고사 점수랑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왜? 하는 놈들은 계속 하려고 해요. 결국에는 그 놈을 제끼고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 생활이 실제로는 학창 시절 중에 제일 재밌긴 한데 그 안에서 내가 그래도 3년 뒤에 어떤 학교와 어떤 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1학년 때부터 좀 목표를 세우고 좀 차근차근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인데 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까? 질문 받아요. 질문. 뭐라도 괜찮아요. 질문. 궁금하다. 뭐? 저희는 학생회가 자율동아리라 그러는데 학생회 활동도 안 들어갑니다. 네. 학생회 활동도 안 들어가요. 동아리를 학생회로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쵸. 전혀 나는 무슨 동아리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가급적 노는 동아리 하지 마세요. 영화 감상 동아리 뭐 있잖아요. 뗀동 이런 거. 내가 예체능이라 그쪽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 내가 가려고 하는 학과에 그래도 관련성이 있고 목적이 있는 뭐 학교에 따라서 막 주식 동아리 이런 거 있는 학교들도 있거든. 주식 동아리에서 경영경제학과 가려고 하면은 가상투자 같은 거 막 해보고 막 하는 그런 동아리거든요. 이제 그런 게 도움이 되겠죠. 그쪽으로 가고 싶으면. 또 동아리 활동이 아마 제일 고민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또 뭐 없어? 궁금한 사항?